보통 이제 전쟁은 주변 국가 뭐 중재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이제 중동이라는 특수성상 뭐 주변 국가가 중재하고 막 이럴 것도 없나요? 중재를 하고 있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고 뭐 미국이. 카타르하고 이집트가 하마스를 잡고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재가 안 됩니다. 지금 카타르는 하마스 측에다 이번에 내놓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마스 지도부에 은신처를 제공했던 거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한다. 카타르에서 나가라. 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마스 지도부는 네. 휴전하자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영구든 일시든 예. 그 이스라엘은 휴전을 한다 해도 네. 뒤로는 다시 얘네를 때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하마스 측에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휴전하고 나서 다시 재차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달라.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마스에게 설득을 하는데 예. 하마스에게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미국조차도 믿을 수 없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예, 저 이스라엘 뒤통수 친다. 나타냐후 총리 입에서 그런 말이 공식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휴전에 임할 수 있지. 휴전이나 뭐 종전에 임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협상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언제든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인지를 소통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일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못 믿는 거고. 그렇죠. 그럼 하마스는 지금 뭐 버틸 수는 있어요? 그 환경에서? 그렇죠. 뭐 몇 명 남아 있는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마스 본인들이 때문에. 계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저 외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마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자 지구 내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결정은 야흐야 시누아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이번 가자 기습 공격을 다 거의 본인이 다 계획을 다 했고 이스라엘 감옥에서 한 30년 네. 그다음에 종신형을 4번 받았어요. 예. 그런 사람이라서 지금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카타르엔 최고 지도자 말도 안 들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가자 지구에 남아 있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상 모든 지금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나 카타르나 이집트나 그다음 미국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종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뭐 가자 지구 주민이 몇백 명이 죽던 몇천 명이 죽던 몇만 명이 죽던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 최고 지도자도 네. 자기네 팔레스타인이 얼마가 죽든지 예.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렇죠. 네,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팔레스타인 주권 말고 막 공격해서 밀고 들어오는데 네. 하마스는 원래 팔레스타인을 뭐 지키는 뭐 정파였다면서요. 네. 아니 정파이기도 하고 지금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통치권자예요. 예. 그런데도 왜 가자 주민이 얼마나 죽든지 얼마 이스라엘에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냐면 가자 주민들의 어떤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가는 길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그건 약간 종교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단체는 그냥 세속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마스는 이스라엘 원리주의 단체예요. 네네네.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가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에로나 온건파 파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에로나 파타 같은 경우는 세속주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하마스는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에 이슬람 법에 이슬람 가치에 기초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원하는 것이고 그걸 무장 투쟁을 이스라엘에 대한 대무장 투쟁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인데 그 우리의 가장 큰 그 고귀한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죽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속에 하마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마스가 있고 팔레스타인들이 밑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냥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게 그냥 목표인 거고. 네. 팔레스타인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100% 그렇다.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나. 당연히 가자 지구 여론을 신경을 쓰겠죠.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라도 가자 지구 통치를 해야 된다면
하기를 원한다면 가자지구 여론을 가자 주민들 여론을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100%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국가처럼 국가가 자국민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가 죽던 간에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는 또 나름대로 또 이기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마스가 원하는 거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는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마스가 다시는 가자지구 통치권을 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단독이든 아니면 파타하고 같이든 아예 통치권을 주지 않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씨를 말리든 아니면 예. 그냥 떠나든 예. 정파로서의 자격을 상실시키든 완전히 통치권자로서 아무것도 된다.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네네네. 하마스가 원하는 건 생존하는 거죠. 거기서. 생존.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마스가 생존해 있으면 네. 뭐 테러 단체처럼 막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존해서 자기는 다시 한번 가자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계속 그러면 버티고 있는 거죠. 뭔가 어떤 불씨가 계속 남아 있는 걸 테고요. 그렇죠. 이거를 또 이스라엘은 두고 못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더 끝내기 싫어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씨를 말려야 하마스가 다시 가자지구 통치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하마스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이스라엘 반대해도 어차피 아무도 가자지구 통치할 수 없다. 나밖에는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 생존 남아 있는 거죠. 조금 이제 멀리 좀 나가보자면 네. 극단적으로 가자지구 내에서 하마스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 다 괴멸을 시켰다 쳐요. 네. 이스라엘이. 근데 이집트나 카타르에 있는 다른 조직들이 있을 테고 네. 이들이 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도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죠. 네버엔딩이네요. 진짜. 네. 그럼 그다음에 또 하마스가 없어진다는데 그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없을 수 있나요? 하마스 동조하는 사람들 가자지고 또 등장할 텐데요. 똑같은 거예요. 알카에다나 아이시스 조직을 아무리 물리적으로 괴멸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이데올로기 자체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리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예. 게 또 이게 종교를 바탕으로 또 한 거니까. 그렇죠. 와, 이거는 진짜 답이 안 나와서 제가 더 근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 있다고요. 더 이 전쟁이 확산될 수도 그렇죠. 있다고요. 지금 전쟁이 안 끝나면 사실상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홍해를 지난 선박, 뭐 본인들은 뭐 이스라엘 선박, 영국 선박, 미국 선박, 즉 서방 선박만 공격을 하겠다고 하지만 네. 폭탄에 눈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배들도 지나가다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물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겠냐? 전쟁이 안 끝나면 안 끝낸다 그랬어요. 그럼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있죠. 그럼 홍해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미국과 영국이 후티를 공격한다고 엄청나게 공습을 하고 많이 했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후티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후티 반군, 그러니까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예. 뭐 아라비아 반도의 그 남쪽에 예,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 홍해 지역 지나가는 네. 민간이든 군함이든 뭐 하여튼 배는 다 공격하는 그 후티 반군. 그렇죠. 일단 가장 최근 이슈부터 한번 좀 짚어볼게요. 네. 6월 6일에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조직이랑 같이 이슬람 저항군 IRI랑 같이 네네.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인 하이파 항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 네네네.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거는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뻥카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네. 자기네는 공격받지 않았다고 하고 네네. 후티 반군이랑 친이랑 무장 조직 그 예. IRI는 예, 우리가 이라크에 있는- 공격했다라고 예, 하고 뭐 본인들이 쏘는 장면 아마 찍어서 올린 것 같은데 예. 중간에 오다가 잘못해서 폭발을 했든지 아니면 잘못 쐈든지 이스라엘 쪽에서는 전혀 뉴스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격은 했으나 네. 맞지는 않았다. 네. 그럼 뭐 중간에서 뭐 오발이 됐든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쪽에서 그 거짓말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굳이 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최대 항구라고 하는. 예. 그래서 공격을 받았으면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원점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할 텐데 그거는 그냥 세력 가시용이거나 실제로 공격을 했는데 전혀 불발탄을 쐈거나 전혀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피해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다른 후티는 많이 쐈습니다. 후티는 많이 쐈는데 계속 쏘고 있죠. 그건 미국 군함이 계속 요격을 하고 요격. 있어요. 예, 이스라엘도 요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 본토를 공격하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예. 미국이 같이 좀 방어해주고 예, 있는 많이 거고요. 해주고 있습니다. 요격해주고 예, 있고 예, 예. 또 아마 경제 뉴스 면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후티 반군이 홍해에 등지에서 선박을 계속해서 공격한다. 이것 때문에 네. 해상 운임이 엄청 오르고 있다. 네. 일단 후티 반군이 홍해에 있는 배를 왜 공격하는지부터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죠. 팔레스타인 연대, 팔레스타인 연대, 하마스 도와주기, 이스라엘한테 전쟁 빨리 끝내라라는 예, 압박용으로. 이스라엘 압박용. 네. 그럼 이스라엘 압박을 받습니까? 거의 안 받죠. 그러나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M1 나라들의 선박이 지금 위협당하고 예, 있고. 근데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이스라엘 압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도 곤란하잖아요. 이 홍해 이 수에즈를 지나가지 못하면 네. 뭐 이스라엘 배뿐만 아니라 모든 배들이 그쵸. 다 지금 위험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라. 전쟁을 끝내야 홍해가 자유롭게 홍해를 통과할 수 있지 않냐. 당연히 이스라엘 본인들은 압박을 안 받지만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압박을 할 수밖에 없죠. 저 화면 우측에 예, 있는 예. 지도가 혹시 그쪽인가요? 예, 여기가 이제 지역인가요? 홍해죠.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여기 이 저기 아덴만하고 이 홍해 이쪽을 지금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쪽을 못 가고 이렇게 둘러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역을 홍해를 통과를 해야 수에즈 운하 그렇죠. 통과해서 뭐 유럽으로 유럽이나 갈 수 있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지금 저기에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남단까지 돌아서 가야 되고 예, 그럼 뭐 보름 더 걸리겠죠 최소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운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가 같이 그 물류의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압박을 별로 받지는 않고 있고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로부터는 압박을 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 예.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예멘 후티 반군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해서 네. 하마스를 도와주는 그리고 거고. 예멘을 최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준 국가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이란 같이 네. 또 어차피 하마스를 또 이란이 또 배후에서 네, 네, 네. 도와준다고도 하고 그러면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면 후티 반군이 미국 군함, 미 해군 군함도 공격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그래서 공격을 했죠. 후티 반군은? 예, 예멘 지역에 있는 후티 반군 영국하고 프랑스, 미군이 대대적으로 공습을 했어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뭐 프랑스까지 같이 힘 합쳐서 예. 했는데 예. 특히 이제 후티 반군이 산악지대에 숨어 있거든요. 예. 예멘 북부 지역. 즉 이쪽 그 점에서 보시면 예멘이 이쪽이 북부 화면, 지역입니다. 네. 예, 이쪽이 남쪽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 북부 지역은 지금 사나 이쪽 수도를 지금 예멘 후티가 차지하고 있는데 예. 이 지역 산악 지역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습을 해도 그렇게 후티에게 생존에 후티 조직 자체의 어떤 존폐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이미 2015년부터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가 후티를 없애겠다고 공군력으로 어마무시하게 때려 쏟아 부었습니다. 네네네. 민간인들만 많이 죽고요. 인도적 위기만 찾아왔고요. 후티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아니 그 미군의 뭐 첨단 무기나 막 이런 걸로 못 찾나요? 안 됩니다. 빈라덴도 그렇게 찾아갖고 공격을 했는데.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공군력만으로는 아무리 쏟아 부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근데 지상군을 투입하는 건 또 너무 부담이 되고. 지상군은 사우디도 하지 않았고요. UAE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아직 미국도 할 생각이 없죠. 지상군을 거기 왜 넣습니까?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후티 반군이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네. 여기 쏘고 저기 쏘고 뭐 난리도 아니니까 네. 지금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그렇죠. 해결을 할 만하죠.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군이 지상군을 파견해서 후티를 잡겠다고 그러면 진흙탕 싸움에 빠지는 거죠. 그거는 뭐 별로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고. 네, 그 정도로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사실 미국은 이란을 통해서 협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좀 네가 이란하고. 네, 딜을 해서 음, 일종의 이란이 조폭 두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 후티 애들 걔들 너무 지금 날뛰는데 가서 얘기 좀 해라. 적당히 하라 그러고 좀 자제 좀 시켜.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또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네. 이란이 거절했죠. 이란이 거절한 거예요. 이란이 거절하기를 우리가 후티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방구요. 방구죠. 아니 근데 이게 좀 미묘한 게 이란이 후티도 도와주고요. 하마스도 도와주고요. 네. 헤즈볼라는 아예 1982년 이란이 만들어준 단체예요. 네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대리 조직이라고 지금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 프락시 조직이라고. 네. 근데 요즘에는 연대 조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예 얼라이언스. 프락시는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아,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네. 아주 중요한 정말 절대 안 돼 이런 거는 많은 듣죠. 네. 근데 그 밑에 그 이하의 어떤 잘 살아는 일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결정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란의 통제력이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죠. 이란의 통제력이 미치기도 하지만 안 미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계속 이제 오리발을 내밀죠. 우리 통제력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불날 때는 우리 힘이 없어서 안 돼 이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저 지나가는 쟤 쏴, 얘는 쏘지 마 이렇게까지는 또 컨트롤이 안 되고. 안 하는 거죠. 그거 후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란을 통해서 후티 반군을 좀 진정시키려고 해도 잘 또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그 노력은 계속 돼야 할 텐데. 성과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해법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가자지구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인재 접상을 거기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법이니까. 그게 근본적인. 예, 예. 근데 또 이란 입장에서는 굳이 후티 반군을 자기네가 뭐 그만해라라고 네.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 상황을 아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유주히 홍해를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을 수도 있죠. 이란에서. 네. 그 미국이 공격을 해도 안 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같이 공격을 해도 힘이 다 구석구석 닿지도 않고 네. 이란 말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이란은 약간 꽃놀이패 갖고 놀듯이 그렇습니다.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프락시라고도 표현을 했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연대라고도 예, 표현을 예. 했는데 대표적인 게 후티 반군이고 네. 그러니까 이란, 예, 예. 이란이 지원하는 조직들, 네. 하마스, 후티 반군, 헤즈볼라. 헤즈볼라. 그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밀리샤.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 아까 IRA라고 하는 예, 거 있죠. 예. 그게 이제 IRI. 그게 이제 친이란 민병대인데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하샤드 샤비라고 하는데 모빌리제이션 이라크 IMF라고 합니다. 이라크 모빌리제이션 포스. 네. 그래서 사실 이라크의 인구 절반 이상이 시아파고요. 그다음에 이란과 국격을 맞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시스를 제거하는데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현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 이라크에서 네. 아이시스를 제거하는데 그 제거 미국하고 같이 작전했잖아요. 네. 그 제거한 이후에 이 이란 쪽에서 그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를 이란이 이 지휘부가 작전을 전개를 해서 아이시스를 물리쳤고 그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라크 내에 친이란 민병대 조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조직들이 결국 작년 10월 이후 가자지구 전쟁 이후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300개 이상 공격했어요. 드론과 네, 네, 탄도미사일로. 네. 그러면서 미국이 며칠 동안 두드려 팼죠. 네. 쫙 공격을 하고 친이란 민병대 수장도 몇 명 날리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뒤에서 비밀 협상을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 그 뒤로부터 공격이 미군 기지 공격이 없어졌어요. IRI. 예. 예. 이란 그러니까 친이란 민병대. 그러니까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예. IRI. 이름들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참 이란의 그런 연대 프락시가 엄청 많네요. 그게 이란의 작전? 전략입니다. 전략. 특히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1980년에서 88년까지 네. 이란이 이라크에 너무 당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라크가 엄청나게 힘이 셌을 때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일하게 이란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나라였는데 2003년에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서 이란 독주 체제가 됐죠. 그래서 이란은 미국에 땡큐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 뉴스에서 이라크 얘기가 잘 안 나오네요. 네.
자, 그러면서 사실 이란이 독주 체제가 됐고 이라크한테 너무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우리 본토 내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프락치 조직을 만들어서 아예 우리의 정적들이 우리 영토로 들어오기 전에 네. 막아내자. 아하. 그게 프론티어 전략, 전방 전략이라 그래서 대리 조직을 대리전으로. 키웠던 거죠. 그게 2020년 미국이 제거한 혁명수비대 엘리트 부대 알 고도스의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솔레이마니가 만든 계획이에요. 이게 솔레이마니 작품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것은 이라크의 이 대리전 전략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라크 전술 전략의 중요한 사람을 제거를 한 거예요. 이란.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이어져 오고 있는데 상당히 약화됐죠. 아, 약화된 게 이거예요. 예, 약화된 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 다 뭐 하마스는 뭐 이스라엘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예멘 후티 반군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IRI 친이란 민병대도 그렇고 건재하잖아요. 그렇죠. 건재하죠. 돈도 많고. 건재한데 이제 약화됐다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솔레이마니 때는 솔레이마니가 돌아가면서 이 지역을 레바논, 뭐 이라크, 시리아를 계속 돌면서 명령을 하다는 직접 통제를 했는데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독주 체제로 아예 지방 니네 알아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약간 바뀌는 거죠. 약간 그 토우 세력들 뭐 이렇게 자유권을 훨씬 더 많이 주게 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같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대리전 체제로 가는 건 또 이란은 또 계속해서 선호할 테고요. 그렇죠.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요. 어마어마하시게 투자. 근데 그 상대가 이제는 주로 이스라엘, 미국.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거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 없는 중동, 이스라엘 없는 중동을 원하고 있어요. 자기네 완전 독주. 그러니까 뭐 미국이 완전히 발을 빼는 걸 좋아할 상대는 당연히 이란일 테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걸프 국가도 말이 안 되죠. 걸프 국가도. 근데 이거 보면서 참 드는 생각이 예전에 거의 한 20년 됐나요? 사담 후세인. 뉴스에 맨날 사담 후세인만 나왔어요. 그렇죠. 90년대. 근데 사담 후세인만 제거가 되면 뭔가 중동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이라크의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또 이란이 또 엄청나게 떠오르고. 그렇죠.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실수가 왜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냐. 오히려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이란과 이라크가 계속 싸우도록 놔뒀어야 본인이 중동 지역을 관리하기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냥 지역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냥 힘을 계속 소진하도록 놔뒀어야 되는데 괜히 테러와의 전쟁한답시고 이라크 들어가서 침공해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서 결국 이란 독주 체제를 만든 거죠. 이란의 헤게모니가 너무 커졌어요. 그때가 부시 대통령 때였나요? 아들 부시. 아들 부시. 그러니까 저기 2003년. 그 이라크 내에 무슨 뭐 생화학 무기가 있다는 명분으로 치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건 이제 9/11 9/11 이후에 이제 아프간 들어가고 이라크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이제 중동의 정세, 중동 지역에서 평화가 온다라는 게 그 어떤 무력으로 또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막 거의 공회전 하는 것 같고 주인공만 바뀌는 거. 너무 힘듭니다. 끝이 없고. 거의 정글이지 않냐. 그러니까요. 이게 어차피 이제 거기도 이제 생태계인데 뭐 하나를 빼면 또 자연적으로 뭔가가 또 발생을 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골치가 얼마나 아프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현실주의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오로지 세력 균형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같은 세력이 비슷한 세력이 되는 국가를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낫다. 조금 치고받고 하더라도 티격태격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세력 균형 외에는 뭐 영구 평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방향이 세력 균형. 근데 그 세력 하나를 완전히 미국이 없애버린 거죠. 이라크라는. 약간 나비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없앤 이후 중동에서 생긴 일, 뭐 이렇게도 되겠네요. 네. 이 중동 지역은 당분간은 그렇고 사실 그 질문 드리려고요. 그러면 중동 지역의 이런 정쟁이나 문제는 당분간은 해결되기 쉽지 않을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소용없는 질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제 부정적으로 네. 얘기할 수밖에 없죠. 중동 지역 특히 이제 최근에는 가자 지구 전쟁이 저렇게 오래 끌고 있고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면 중동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팔레스타인 문제, 이스라엘 문제가 중동 문제의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고 나면 그러면 이란하고 걸프 국가들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기존의 가자 지구가 잘 그냥 작동하고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일의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안에 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